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라포TV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제가 만든 유튜브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유튜브를 통해서 저하고 교류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만한 얘기가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최준영의 라포TV를 시청해 주시는 것은 제가 던지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공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청이야말로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자랑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큰 상을 2개나 받았잖아요. 독서문화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또 연말에는 교보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교보교육대상 참사람 육성 부문의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교보교육대상 받은 효과가 당장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달에 제가 서울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학생 중에서도 서울대 사범대 학생들, 곧 이제 일선의 교사가 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또 학교 현장으로 나가기 직전에 있는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기쁘긴 했지만 사실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제가 생각하는 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노숙인들, 그다음 미혼모들, 그다음에 힘겹게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계속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담을 진솔하게 들려주면 학교 현장에 갈 예비 교사들에게 나름대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꼭지를 오늘 미리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학교에 대한 정의를 제 나름대로 하는 독특한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불편을 배우는 곳, 불편함을 익히는 곳이 바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편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편리를 쫓죠.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 학교는 오히려 그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과정이 학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가 그랬습니다. 학교는 뭐 소셜 스테이지라 그러나요? 전교 1등하고 전교 꼴등하고 짝꿍으로 같이 앉아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 못하는 학생을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 단어도 가르쳐주고 이런 풍경이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내 동창 중에는 판검사도 있고요,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의 임원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학력 수준이 떨어져서 고등학교 진학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는 거리의 삶을 사는 친구도 있고요. 학교는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친구로 감싸주고 우정을 나누는 이런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구분하는 문화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구분해서 분리시키고 아예 학교 자체를 다른 데를 가게 만들고, 그죠? 서로가 교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치고 외면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8학군 혹은 특목고를 나온 사람들의 서울대 입학생이 한 반수 정도가 그런 곳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똑같이 특목고 출신이고 다 공부 잘했던 친구들만 있는 거죠. 저 일반고 다니고 공부 못했던 친구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의 삶을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돼? 저 루저들하고 나는 친구일 수 없어?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같이 생활해 나갈 때 그 사람이 결국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는 동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수월성 교육, 뭐 빨리 성적을 내고 성적을 내는 사람은 빨리빨리 성적이 좋은 사람은 딴 데로 빠져나가고 일반고 가지 않고, 이런 방식의 어떤 그런 능력주의가 판을 치는 학교 현장이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는 불편을 배우는 곳, 가르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 얘기를 듣는 우리 예비 교사분들 또 저 시청하신 분들 아마 속으로 좀 야속하다 얘기하실 거예요. 뭐냐면 학교 현장이 현실이 어떤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죠. 예,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던 교권 붕괴, 교사의 권위가 인정되지 못하는 학교의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사 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성을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현실은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굴러가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료 의식을 키우고 우정을 쌓게 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와도 친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긴 하지만 좀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 교사 한 사람의 한 개인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바로 학교 현장에서 바로 녹아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신념들이 뭉치고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학교의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가자마자 바로 이런 인성교육, 무슨 죽은 시인의 사에 나오는 키팅 선생처럼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독특한 특출난 교사가 되길 바라거나 그런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직업의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 이 너머에는 또 이면에는 내 정신 속에는 교사로서의 어떤 신념 또 교육의 어떤 중요성, 교육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신념들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기본적인 학교에서의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린 거고요. 야속하게만 듣지 마시고 또 당장 학교에 가서 그것을 실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현실론에만 너무 빠져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 달 후에 제가 서울대학교 사범대에 가서 강의할 내용 중에 일부를 미리 우리 라포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